지금 권성동 의원은 오늘 원래 특검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불응했다고 하네요. 김영남 위원님, 지금 시점에서 수사받는 게 더 불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제 구속이 실제로 된 이후에 첫 소환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이 많을 거고 조금 바로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기는 어려웠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서울구치소에 독방이 비어 있는 방이 없대요. 예.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이제 이른바 혼거방이라고 하는 다인실에 지금 수감되어 있어서 무척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힘들어 한다고 뭐 소문이 들립니다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막상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해야 될지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권 의원은 뭐 대중적으로 워낙 얼굴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용자들한테도 잘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혼거실에 생활하다 보면 글쎄요, 예기치 못한 좀 불편함도 있긴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 이제 예.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아하, 예. 룸메이트를 잘못 만나면 고생을 좀 많이 할 거고요. 아무래도 그 홍거실에 있다 보면 다른 수감자들하고 동선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예. 어려움이 더 독방에 있는 것보다는 많이 클 겁니다. 이게 건물이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랑 명품 가방 전달했다는 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던 거예요? 한국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한학자 총재 측의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전달, 청탁한 혐의로 구속됐죠. 앞서 구속된 권 의원은 오늘 조사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후 2시 소환 조사 예정이던 권성동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에 불응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 조사에서 충분히 진술했다는 권성동 의원.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한학자 총재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예, 통일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총재가 오늘 새벽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독방에 수감됐다는 소식도 특검 브리핑에서 들어와 있고요.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권성동 의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전성배 건진법사 다 구속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돈 받은 사람, 건넨 사람 전부 다 구속이 됐는데 돈 준 사람 맨 꼭대기에 있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안 될 수가 있었을까요? 특히 정치자금법 포함해서 4개 혐의였는데 전부 다 소명이 정확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3차례나 출석 거부하다가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날 자진 출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그게 결정적인 사유가 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됐던 것 같고요. 예. 특히 김건희 씨가 구속됐을 때도 혐의 전면 부인의 거짓말, 특히 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때문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마땅히 구속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혐의의 소명과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는 뭐 당연히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영남 위원님. 근데 한학자 총재가 한국 정치 잘 모른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치 자금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변명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종교 같으면 저런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종교인이지 뭐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 근데 통일교는 저런 얘기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통일교는 교리 자체가 정교 일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과거 총선에도 항상 당을 만들어서 총선 국회의원 후보도 내고 뭐 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교주의 역할을 하는 한학자 총재가 나는 한국 정치 모른다, 관심 없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통일교 교리를 어기는 꼴밖에 안 되는데
한국 정치는 잘 모르시고 일본 정치를 잘 아시나요? 저건 약간 말이 안 되는 변명 같습니다. 제가 예. 보기엔. 이재용 의원님. 한학자 총재 측이 변호인만 14명을 영장 심사에 대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꽤 뭐 초호화 변호인이다라고 언론에서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범죄의 중대성 또는 뭐 증거 인멸의 염려를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거의 대기업 회장들 예. 얘기할 때 나오는 그런 변호인단 그런 모습 같아요. 굉장히 또 비싼 변호인들이겠죠. 예, 근데 앞서 여러 번 해주셨지만 지금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응대하지 않고 너무 모르세라고 예. 나간 것이 결국에는 아무리 변호인단이 많아도 구속되는 것을 피하기는 힘들었나 봅니다. 예. 이번 영장 청구서에는 이 혐의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보도해드렸던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적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또 특검이 추정되는 수치지만 11만 명 정도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렇다면 김용남 위원님, 네. 한 총재 구속으로 통일교의 집단 국민의힘 가입 의혹, 이 수사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전체 당원 명부 뭐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크게 의미 있는 명부는 아니고요. 예. 실제로는 당내 경선, 그게 뭐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라든지 당대표를 뽑기 위한 그 당내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권이 주어지는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 명부하고 통일교도 명부하고 대조하는 게 필요하겠죠. 특히 2021년,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있었던 예.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당내 후보 경선과 2023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그 사이 기간에 얼마나 집단적으로 많은 통일교도들이 입당을 했거나 아니면 그 입당을 누가 지시를 해서 집단적으로 다소 강압적으로 입당이 이루어졌느냐, 그거를 살펴봐야겠죠. 예. 뭐 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 정말 영향력을 줄 만한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야 된다. 정강진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 압수수색 추가로 더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한 그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 500만 명 수준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자꾸만 이 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수사 범위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다른 혐의와 달리 그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밀착해서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따져볼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뇌물 봉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드러난 증거나 지금 특검이 브리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학자 총재를 구속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통일교도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강제성이 어느 정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제성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당비 같은 경우에 대납을 했다 이러면 충분하게 이 범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권유를 받아들인 그 통일교 신자들이 가입을 해서 당비를 자기 계좌에서 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당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저는 이건 굉장히 오랜 그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이 과연 국민의힘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입당원서 작성할 때는요, 누구도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기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 측에서도 알고 있었는지, 그것도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학자 총재가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또 꼭 단순 권유였는지 또는 조직적인 촘촘한 어떤 그 그룹 차원의 강요였는지 등등도 확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학자 총재의 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줬다라는 건 앞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유력한 정황 중에 하나가 한 총재와 공범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수첩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경찰이 뭐 압수수색 나올 것이다라고 알려줬다는 그런
메모가 확보가 됐다는 것이고요. 또 앞서 구속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경찰 수사 정보를 듣고 이를 한학자 총재와 통일교에 보고한 후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을 줬다는 게 한학자 총재의 대표적인 의혹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가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특검 수사 받으러 나올 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정광재 의원님, 뭔가 네. 반대급부로 줬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좀 수사 정보도 알려주고 했다 보니 고마우니.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만 놓고 예. 보면 한학자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도 판단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학자 총재로서는 지금 그 당장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와 본인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개인의 일탈,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앞으로의 재판 전략은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그라프 목걸이인가요? 목걸이하고 예. 장신구들을 선물했다고 자수서를 제출했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학자 총재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변호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변호인단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예.